신정부 출범 이후 랠리가 지속되면서 우리 시장 3차원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랠리는 지난 팬데믹 시기와 다르게 외국인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상승 추세와는 차별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10종목의 평균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 27.2%로 집계가 됐다고 하고요. 또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는 반도체가 6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들을 가장 많이 매수했을지 10위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이 종목들 향후 하반기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지 투자 포인트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0위는 HD 현대미포입니다. 이 NH투자증권의 리포트 살펴보자면 LNG 벙커링선을 중심으로 하반기 추가 가스선 수주를 통해 중장기 수익성 레벨이 상향될 것이라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먼저 HD 현대미포는 현재까지 19억 2천만 달러를 수주하면서 목표치의 절반을 달성한 상황이고요. 주력 선종인 중형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수주는 한 척에 그친 반면 수익성이 높은 LNG 벙커링선과 LPG선을 수주함으로써 수주 잔고가 질적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LNG 벙커링선은 연초 동일 선종 수주 대비 가격이 5% 상승한 상황인데다 하반기에는 최대 10척을 추가로 수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2분기 실적 미리 살펴보자면 건조 효율성 개선과 후판 등 원가 요인 안정화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59%가 넘는 큰 폭의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는 LPG선과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26년도에는 가스선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익성은 추가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부가 가치 선박의 매출이 반영되면서 27년도 영업이익 추정치를 20% 올려잡았고요.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기존 대비 17% 상향 조정한 22만 6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9위는 두산입니다. 메리츠 증권에서는 자회사 두산에너빌리티 지분가치 상승에 따른 멀티플 리레이팅과 AI 하드웨어 전반의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한다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2분기 전자비즈니스 그룹의 영업이익을 1,343억 원으로 기존 대비 8%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CCL 수출 금액이 늘어날수록 전자비즈니스 그룹의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4월과 5월 합산 CCL 수출 금액이 1분기 전체 수출 금액을 초과했다는 점을 살펴봤을 때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더해지고 있고요. 이렇게 수출의 호조세를 보인 요인으로는 연초 우려했던 것과 달리 주요 서버 ODM 업체들이 서버렉의 생산량을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 꼽아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에이전틱 AI 활용 확대에 따라서 AI GPU 수요 증가와 맞물려서 하반기에도 블랙웰 출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CCL은 원가 비중은 낮지만 납기와 품질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엔비디아 공급망 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수익성을 유지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견조한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향후 2년간 총 300억 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인데요. 이로 인해 네트워크용 CCL 생산 능력을 최대 50% 이상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세대 AI 제품 시장 점유율 확대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AI용 MLB 기판 공정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이렇게 설비를 늘리더라도 공급 부족 사태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적과 수급 양방향 모두 긍정적인 흐름 기대된다면서 오버슈팅 가능성에 대비해보자는 투자 의견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는 7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8위는 하이브입니다. BTS가 내년 컴백을 앞두고 하이브와 3차 재계약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매출은 늘더라도 정산율 조정에 따라 이익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의 분석 결과 오히려 이익률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의견 제시했는데요. BTS는 이익률이 높은 음원과 콘텐츠, 팬클럽의 수익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하이브 소속 레이블 가운데서도 BTS가 속한 빅히트 뮤직 이익률이 40%대로 가장 높은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또 BTS가 하이브 전체 스포티파이 스트리밍의 60%를 차지한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더 많은 수익을 배분하게 되더라도 이익률은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실제로 지난 22년도 BTS 재계약 이후 정산율 조정에도 연결기준 매출 총 이익률은 47%에 달했는데요. 당시 온라인 콘서트 스트리밍 매출액만 약 2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데다 팬플랫폼인 위버스 같은 경우 매출 총 이익은 1,380억 원으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내년 BTS의 컴백을 앞두고 이익률이 높은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20%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목표 주가는 기존 대비 25.8% 상향 조정한 39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7위는 KB금융입니다. 이 무위험 수익률 조정과 주주환원 확대에 따라 기업 가치를 상향 조정한다는 의견인데요. 은행주들은 보통주 자본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통주 자본 비율을 10% 이상 유지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현재 KB금융은 보통주 자본 비율이 13.7%로 매우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담대 확대와 환율 효과 또 2분기 실적을 고려해봤을 때도 안정적인 비율을 유지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바탕으로 자사주 소각과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하반기 약 6,500억 원 수준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나설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올해 총 주주환원율은 당사 실적 추정치 5조 5천억 원 기준으로 약 50.7% 수준에 달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분기 지배순이익은 1조 6,252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해서는 6.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시장 기대치는 뛰어넘을 걸로 내다보고 있고요. 원화대출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6% 상승하면서 안정적 수익은 이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신용등급 조정과 부동산 리스크를 반영해서 대손 비용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견들에 따라 목표 주가는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6위는 LG CNS입니다. LG CNS 최근 정책 수혜 기대감이 실리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죠. 정책과 관련해서 모멘텀 받아갈 수 있는 부분들 짚어보자면 먼저 AX 관련 사업 수주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AX 다소 생소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나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AI가 직접 찾아서 알려주는 것과 같이 AI를 활용해서 실용성을 극대화하는 서비스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LG CNS는 거대 언어 모델 엑사원을 활용한 결합 서비스로 이미 신한카드, 우리카드 등 금융 부문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공공부문에서도 AX 관련 사업을 수주한 이력이 있고요. 또 향후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가시화에 따른 수혜도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LG CNS는 한국은행의 CBDC 실거래 테스트인 프로젝트 한강의 기술 개발을 총괄하면서 디지털 자산 인프라 구축 관련 기술을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 상용화 로드맵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비용 부담을 이유로 실거래 2차 테스트를 잠정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주가의 변동성에는 대비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투자 의견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5위는 우리금융지주입니다. 다양한 사업 추가로 중장기 성장 가능성은 기대되지만 단기적으로는 비용 증가 등 실적이 다소 아쉬울 수 있다는 의견 제시했는데요. 지난 3월에는 우리증권 MTS를 출시한 데다 7월에는 동양생명과 ABL 생명인수로 보험업에 진출하면서 이익구조가 은행 중심에서 금융그룹 구조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전산 시스템 통합 비용과 MTS 점유율 경쟁, 또 보험사 인수에 따른 기대 이하의 이익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분기 지배순이익은 전년 대비 16% 줄어든 7,828억 원으로 추정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3분기부터는 보험사 실적 반영으로 그룹 실적이 개선 추세를 보일 거란 의견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목표 주가는 26,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4위는 기아입니다. 미국 관세로 인해 이익은 줄어들 수 있지만 이미 선반영됐다는 의견과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 속에 장기 상승 여력은 여전히 높다는 관점 제시했습니다. 4월 말부터 관세 영향이 현실화됐을 걸로 예상됨에 따라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5% 줄어든 2조 7천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3조 2천억 원, 직전 추정치 3조 4천억 원을 하회할 걸로 전망되고 있고요. 다만 3분기부터 가격 인상이 점쳐지면서 수익성을 방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또 하반기 유럽에서 전기차 신차를 출시할 예정으로 점유율 상승이 기대되고 있는 데다 내년 1분기에는 북미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어서 신차 모멘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PER이 4.8배가량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보유 지분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과 또 2분기 3,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또 예상 배당액이 6,500원으로 상승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밸류업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는 의견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는 13만 5천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3위는 HD 현대일렉트릭인데요. 이 AI 시대를 맞아 수주와 실적, 이익률 모두 장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관세 리스크는 고객과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한 가격 조정과 관세 전가가 가능할 걸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미 고객의 60%는 추가 관세분을 보전해주기로 확약한 상황입니다. 전체 매출 가운데서 북미 수출 비중은 19%를 차지하고 있는데 추후 미국 현지 공장을 증설해서 순차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수주 목표는 38억 달러 수준을 제시했는데요. 현재 초과 달성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수주부터 실제 납품까지는 평균 3년에서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일부 수주는 2030년까지도 계약 논의가 이어지고 있을 정도로 공급 부족 현상 속에 장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엔 미국 법인 중심으로 수주가 급증하면서 재고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 재고는 회계상 미실현 손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실제보다 이익이 낮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제품들 앞으로 순차적으로 고객에게 납품되면서 매출로 반영되고 또 이익률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그리드 교체 수요와 AI 데이터 센터 신재생, 전기차 등 전기화 수요 급증 등을 고려했을 때 중장기 호황 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는 64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2위는 삼성전자입니다. HBM과 DRAM 수요 증가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 보자는 의견인데요. 2분기 실적은 환율 영향으로 가격 경쟁력이 악화된 데다 파운드리 적자 지속과 또 HBM 주문 공백을 미뤄봤을 때 컨센서스를 하회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파운드리 가동률 부진으로 고정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2조 원대의 대규모 적자가 전망되고 있고요. 낸드 플래시 평균 판매 단가 추정치를 소폭 하향 조정하면서 이익 추정치를 낮춰잡았습니다. 또 모바일 부문에서는 신제품 모멘텀 둔화로 역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인데다 디스플레이는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제한된 모습을 나타낼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이렇게 부진할 걸로 예상되고 있지만 2분기를 바닥으로 하반기 실적은 개선될 것이란 분석인데요. GPU와 ASIC 반도체 고객사로부터 HBM 물량을 일부 확보하면서 HBM 매출 기여도 확대 기대감 실려 있고요. 엔비디아 승인 이슈도 하반기 내에는 해소될 걸로 예상되면서 상저하고의 실적이 전망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인 지연 속에 박스권에서의 움직임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 체크해 봐야겠고요. 현재 가격이 싸다는 메리트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12개월 선행 PBR이 0.96배로 하반 경직성이 뚜렷하다는 점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는 기존 대비 2.2% 상향 조정한 7만 9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대망의 1위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최근 삼성전자를 꺾고 DRAM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 들려왔었죠. 이렇게 압도적인 DRAM에서의 수익성을 바탕으로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매출은 20조 9,300억 원으로 컨센서스 20조 3천억 원을 넘어설 걸로 내다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컨센서스 8조 8천억 원을 뛰어넘은 9조 원대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HBM3 12단 출하 본격화로 인해서 DRAM 영업이익만 8조 9,8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수익률은 54.3%에 달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도 긍정적인데요. 3월 말부터 가격 인상 우려 속에 고객사들이 미리 제품을 받아가는 풀인 수요가 발생하면서 재고 부담이 완화되고요. 2월 이후에는 유통사 메모리 가격 인상 기조가 확인된 데다 현물 가격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HBM 시장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경쟁사 대비 유리한 영업 환경은 내년 1분기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고요. 이러한 분석에 따라서 올해 연간 매출액은 87조 9,400억 원, 영업이익은 37조 9,7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 대비 18.8% 상향 조정한 38만 원으로 제시했는데요. ESSD 업황이 회복세에 들어간 데다 선단 DRAM 수요처가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HBM에서 경쟁 우위가 장기화될 거라는 점 미뤄봤을 때 업종 내 탑픽을 유지한다는 관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여기까지 6월 한 달간 외국인 순매수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투자 포인트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